안녕하세요. 이지 이코노미 재밌는 이코노미의 채널로 남희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두산그룹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산그룹이 오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혹독한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두산그룹 제3기의 발판이 다져지고 있는 시점에 맞춰 두산그룹의 오랜 전통인 형제 경영을 통해 리더십의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두산그룹은 박승직 창업주의 장남인 박두병 초대 그룹 회장의 유언에 따라 공동 소유와 공동 경영의 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그룹의 지주사격인 두산의 지분은 그룹 오너 일가가 나눠들고 있고요. 회장도 돌아가면서 맡고 있습니다. 회장의 승계 주기가 3, 4년 정도로 맞춰진 것은 2005년부터입니다. 박두병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그룹의 6대 회장인 박용호 회장이 2005년 이른바 형제인난을 일으키면서 그룹을 일정 기간 맡은 뒤 그룹 회장을 승계하는 어떤 이런 방식이 오너 일가 사이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박두병 회장의 셋째 아들인 박용성 회장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넷째 아들인 박용현 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다섯째 아들인 박용만 회장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룹 총수를 맡았습니다. 이런 전통을 감안할 때 현재 그룹을 이끌고 있는 두산그룹 오너가 4세의 맏형 박정원 회장의 재임 기간은 다소 길어졌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작은아버지인 박용만 회장의 뒤를 이어 2016년 3월 두산그룹의 새 총수에 올랐습니다. 현재까지 5년이 넘었고요. 내년 3월이면 6년을 꽉 채우게 됩니다. 다음 총수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박정원 회장이 두산그룹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두산그룹 오너 일가가 박정원 회장 체제를 좀 더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의미죠. 실제로 두산그룹은 정부로부터 받은 긴급 수혈 자금 3조 6천억 원을 토대로 현재 혹독한 구조조정과 사업구조 재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다음 총수와 관련한 논의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어떠한 말도 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유력한 차기 총수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바로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입니다. 그는 현 회장인 박정원 회장의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박지원 회장은 박정원 회장이 그룹 총수에 오른 2016년에 시차를 두고 두산중공업의 회장에 올랐습니다. 박지원 회장은 두산중공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대전환을 외치며 체질 개선을 진두지휘한 인물입니다. 신중하고 조용한 성격의 박정원 회장과 달리 강력한 리더십을 상징하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박지원 회장은 두산중공업의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회 의장까지 겸직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사업 재편을 주도했습니다. 원전 사업에서 가스터빈, 풍력발전,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한 데는 모두 박지원 회장의 의지가 컸습니다. 박지원 회장이 그룹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는 두산중공업에서만 오랜 기간 몸담았다는 점도 차기 총수에 오르는 데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박지원 회장은 오비 맥주의 전신인 동양맥주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해 두산 아메리카, 두산 상사, 두산 등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2001년에 두산중공업 기획조정실장 부사장에 오른 뒤부터는 쭉 두산중공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두산중공업의 대표이사에 오른 뒤 13년 동안 대표이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회장은 두산그룹 내에서도 위상이 높은 편입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두산중공업의 창원공장을 방문했을 때도 문 대통령을 맞이한 인물은 박정원 회장이 아닌 박지원 회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력한 승계 후보인 박지원 회장의 회장 승계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두산그룹은 과거 소비재 기업에서 중공업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체질을 바꿔냈습니다. 이를 1기와 2기 시대로 부른다면 현재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라는 3기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원 회장이 주도한 그룹 구조조정의 결과를 어떤 새로운 리더십으로 발전적으로 계승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점을 정해서 박지원 회장으로의 자연스러운 승계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이런 논리가 박지원 회장 시대를 여는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그룹 총수에 오른 뒤 5년 내내 두산그룹의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두산그룹이 위기를 겪은 것은 두산건설 탓이 큽니다. 두산건설의 미분양 리스크로 생겨난 재무 위기를 돕기 위해 두산중공업이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두산건설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두산중공업의 재무적 위기로 번졌고 이것이 다시 두산그룹의 재무적 위기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시작되면서 두산중공업의 원전 사업이 일부 타격을 받은 것도 위기를 심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박정원 회장은 두산중공업의 흑자 전환을 위해서 고정비 절감과 사업구조 재편을 추진했지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내내 적자를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 회장은 KDB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에 손을 벌려 3조 6천억 원가량의 자금을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보유 자산과 계열사 매각을 통해 3조 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채권단과 두산그룹 경영 정상화 방안을 합의한 뒤인 2020년 6월 11일 두산그룹 모든 임직원에게 사내 메시지를 보내 그룹 경영진은 시장 흐름의 변화에 대응하고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으나 결과적으로 목표에 미치지 못해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가 나빠졌다며 다행히 국가기관 산업을 향한 정부의 관심과 채권단 지원에 힘입어 두산중공업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두산중공업의 위기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두산은 금전적 부채를 넘어 사회적 부채를 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박 회장은 이 이후에 두산그룹의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꼽혔던 두산솔루스뿐만 아니라 두산그룹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두산인프라코어까지 매각하면서 구조조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을 놓고 두산그룹이 자산 매각과 유상증자 등의 재무 자구안을 이행했고 3조 원 가운데 1조 3천억 원을 상환해 시장 신뢰를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두산그룹이 혹독한 구조조정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두산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래 성장 동력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월에는 그룹 차원의 수소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등 수소사업 전반에 걸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장자상속과 형제경영이라는 방식으로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방식을 놓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세습 방식과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두산그룹의 초대 회장인 박두병 회장은 박승직 차업주의 장남입니다. 박두병 회장의 뒤를 이어 2대 회장에 오른 인물은 전문 경영인인 정수창 회장이었으나 3대 회장은 박두병 회장의 장남인 박용곤 회장이 됐습니다. 창업주로부터 1대 회장, 3대 회장에 걸쳐 장자상속이 이뤄진 것이죠. 4대 회장은 잠시 전문 경영인에게 돌아갔지만 5대 회장이 다시 박용곤 회장이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형제 경영 시대가 막을 올립니다. 박용곤 회장의 동생들인 박용호 회장이 6대 회장을, 박용성 회장이 7대 회장을, 박용현 회장이 8대 회장을, 박용만 회장이 9대 회장을 번갈아 가면서 맡았습니다. 형제 경영이 이뤄진 시기만 보면 4대 회장 시기를 제외하고라도 33년이나 됩니다. 두산그룹 오너 3세의 막내뻘인 박용만 회장이 그의 큰 조카인 박정원 회장에게 그룹 총수 자리를 물려주면서 두산그룹의 오너 4세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장자상속과 형제 경영은 국내 재벌들에게서 흔하게 발생하는 형제이난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두산그룹에서도 박용호 회장의 재임 시기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계기로 장자상속과 형제 경영에 대한 오너 일가의 합의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재계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중공업과 두산의 부활을 바라보는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 시점에 발맞춰서 두산그룹의 전통이 이어질지, 그래서 리더십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해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